오늘 연휴 전 마지막 장인데 카카오 라이브 하면서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동 흐름 아주 우시네. 아주 좋네. 좀 답답했던 게 오늘 좀 많이 풀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동안에 답답했던 모습이 오늘 좀 많이 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작에 좀 풀렸어야 되는데. 자, 다들 들어오시고 카카오 라이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기는 해요. 호구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카카오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 1번 한번 올려보죠. 다들 고향 가셨나? 자, 진행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뭐 유튜브에 녹화 올려드릴 거니까 유튜브 오셔도 되고. 이번 하락할 때 하락 내내 제가 그런 얘기했죠. 연휴 전에는 원래 시장 흐름이 약해요. 사실 어떤 악재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잖아. 근데 어저께 JP모건 회장님께서, JP모건 CEO께서 한마디 해줬어요. 어저께 사실 어제가 아니고 오늘 새벽에 그 글을 보고 아주 그냥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가 7%의 기준금리를 얘기했습니다. 기준금리 7% 시대가 올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사실 7%의 금리는 어떻게 이 JP모건 CEO가 한 얘기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0에서 2%로 가는 금리 인상은 아무런 충격이 없이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2에서 5로 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어.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0에서 5로 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우리가 견딜 수는 있어. 그런데 5에서 7로 가는 과정은 이건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물음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사실 기준금리가 7%가 간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기 때문에 연준에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그렇게 올린다는 얘기인데,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결국 유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상승하면 연준의 고금리는 장기화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요. 국채 수익률, 즉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합니다. 환율이 올라간다고요. 환율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없어져요. 같은 주식을 보유했는데 팔았을 때 달러로 팔았을 때 원화로 팔리잖아요. 이 원화로 팔렸는데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얘를 달러로 환전했을 때 주가 주식 매도에서 올린 수익이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원화로 매도가 되고, 이 원화를 달러로 바꿨을 때 수익이 작아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지금 아예 다 팔아버리고 달러로 바꿔버리잖아.
훨씬 더 이득이야.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지금 이 환율 문제로 인해서 주가는 외국인들이 팔기 전에 이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처럼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에선 자연적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주가가 떨어지기 불보듯 뻔한데 지금 팔아가지고 달러를 환전하는 게 낫잖아 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이게 가속도가 붙죠. 뭐 이것 때문에 하락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하락이 이런 하락을 보인다고? 그 이유 때문에 하락하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락하면서 8거래일 연속의 하락을 보인다? 말이 안 된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솔직히 이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과하다는 생각을 5일차, 6일차부터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루 더 뺀 거야. 8거래일이나 빼니까 특히 여기서 이제 반전이 나올 줄 알았었던 장이었는데 그 다음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이렇게나 더 빼버렸죠. 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그렇게 하락을 했고 결국에는 종목들은 다 주저앉고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저께 그런 얘기했죠. 지금 이런 시장 우리만 겪는 거 아니고 모두 동일한 상황이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 방법은 없어요. 지수가 내리고 있다라는데 지수가 내리겠다는데 외국인 기관이 팔겠다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막을 수는 없잖아. 어쨌든 우리는 이 시장 안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냐가 문제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손절은 다들 늦었어. 그렇다면 정리할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주면서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든 아니면 남긴 종목을 추가 매수해주든 우리는 어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종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진짜 계속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해드렸고 다양하게 얘기를 해드렸고 장기 투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에는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매수할 만한 매수 시점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금이 아니고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자금, 장기 투자에 대한 리딩은 지금 이 방송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리딩이 맞지 않아요. 성격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가시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아무리 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는 장기 투자자들도 어쩔 수 없이 손실이야. 다들 힘들단 말이야. 그 힘든 구간을 우리가 타파하기 위해서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다 마찬가지 입장인데 특히 단기 투자자는 지금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럼 이 힘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락장에 대한 준비도 돼야 되고요. 상승장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승장에 대한 준비, 하락장에 대한 준비 저는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종목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상승장에서는 사실 뭐 상관없죠. 우리가 뭐 수익 중일 때는 별도의 전략 없이 갖고 있는 게 수익 나면 되니까 거기 상승장에서 수익이 안 난다는 문제가 되는 거고 하락장일 때가 문제인데 하락장에선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종목의 다양성이 있어야만 반등했을 때 지수가 오늘처럼 반등할 때 상승하는 종목이 나와요. 이런 거 알죠? 지수가 하락한다, 지수가 하락할 때 내가 가진 종목이 하락하는데 지수가 반등한다고 내가 가진 종목도 같이 반등하진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 이 이유가 뭐냐면 하락할 때의 종목과 상승할 때의 주도 종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목의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많이 올랐던 섹터는 많이 내릴 수밖에 없고 새로운 종목이 상승하기 훨씬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로봇주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드리면서 신상을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어떤 신상을 얘기해 드렸냐면 종목으로 전환해 봤을 때 이 대동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사실 신상이라고 하지만 9월 달에 처음 등장한 거예요. 원래 대동은 농슬라라고 불리죠. 한국의 농기계 기술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 농기계 그 가장 앞선 그 선두주자인데 그래서 농슬라라고 불립니다.
자율주행 농기계를 만들었죠. 농부는 가만히 있어, 일은 농슬라가 할게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농업주로 분류가 됐고, 농업주로 분류가 되면서 어디 관련주로 속하냐면 우크라 복구 관련주로 속해요.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대 곡창지대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그 곡창지대 자체가 파괴가 됐으니까 그 기반 시설을 다시 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농슬라에 이 대동의 트랙터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농슬라로 불렸던 대동인데, 그럼 9월 4일에 이 상한가를 갔었던 이유가 우크라 복구 관련주로 갔나? 이걸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고요. 항상 새로운 종목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봐줘야 돼요. 이런 걸 알고선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줘야 수익이 납니다. 대동이 9월 4일 날 최근에 상승한 적도 없고 거래가 터진 적도 없는데 굳이 저 9월 4일 날 상승한 이유가 뭔가? 저 때 대동은 포스코와 로봇 사업을 협업하기로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상승한 겁니다. 제철소 내의 특수 임무. 저도 자세하게 특수 임무가 어떤 거에 관여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철소 내 위험한 임무들이겠죠? 이런 제철소 내 위험한 임무들,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 대동과 포스코가 협업해서 만들기로 했고요. 올해 초에 대동은 로봇 산업 진출을 선언을 했어요. 원래 대동은 그래서 로봇주로 올해 초에 편입이 됐었지만 그 다음에 임팩트는 없었어요. 사실 임팩트 없었죠? 전혀 없었어. 오히려 대동의 임팩트는 작년 우크라 관련주 상승할 때 우크라 관련주로 분류됐을 때 더욱더 컸습니다. 이번에 로봇 산업 진출한 다음에 임팩트 없었거든. 근데 이번에 생긴 거죠. 왜? 대기업이 손을 내밀었잖아. 항상 얘기했잖아요. 사업은 중소규모 회사들이 하고 정확히는 기술개발, 자금은 대기업이 대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흐름의 환경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손을 누가 잡아줬어요? 삼성전자가 잡았죠. 현대도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누가 될지 몰라요. 한화도 노리고 있습니다. 뉴로메카가 대상이 됐죠. 한화의 키친 로봇, 푸드 로봇 산업 진출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타겟, 뉴로메카. 이런 흐름들을 보고 종목을 선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동을 본 겁니다. 포스코. 최근 2차 전지 산업 진출하면서 상당히 히트를 쳤던,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종목 중에, 가장 핫한 그룹주 중에 하나죠. 그게 바로 포스코 그룹주야. 그 포스코 그룹주의 로봇 산업, 새로운 신사업이잖아요. 철강으로 대표되는 포스코가 2차 전지에 이어서 로봇 산업에 진출하는데 그 파트너가 대동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임팩트는 엄청난 거지만 조용히 묻힐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한 평가는 시장이 해주는 건데 시장에서 평가를 해줬죠. 상한가로.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쭉 이어졌어요. 이런 데 집중해야죠.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사실 굉장히 좀 됐죠. 이거 오늘 여러분들한테 문자 제가 보여드렸는데 대동을 9월 20일 날 처음 매수했어요. 9월 20일 날 매수했다라는 건 이날 산 거야. 지수 흐름 봅시다. 9월 20일이 이날이야. 하락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이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 했어요? 저는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하락하는 시장은 오히려 수익 내면서 버텨요. 4거래일째, 5거래일째 되는 연속 하락도 웬만하면 잘 버팁니다. 하지만 이게 3거래일 이상의 연속적인 하락 웬만해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3거래일 하락 나오면 웬만하면 기술적 반등 한번 나와요. 그 다음에 하락하지.
근데 4거래일, 5거래일 연속적으로 하락하면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대동을 언제 드렸냐면 시장이 4거래일째 무너지던 이 9월 20일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원래대로의 시나리오라면 대동은 이 9월 20일부터 상승 흐름 나오면서 여기서 상승 한번 줬고 그 다음에 조정 한번 나왔고 여기서 N자형 상승으로 갔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3거래 이상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상승하다가 이날도 상승하다가 곧걸어집니다. 다음날 개파락하니까 따라서 하락했다가 그래도 올라주고 다음날 또 하락하는데 얘는 빳빳하게 또 꿋꿋하게 올라가 주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 영향에 상승폭은 제한됩니다. 계속 그 흐름이 있었어. 그러다가 오늘 지수 반등 나오니까 확실하게 자기 모습 보여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흐름입니다. 제가 이 흐름을 노린 거고 이 흐름을 대동은 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8거래일간의 하락은 연속적인 하락은 진짜 드물어요. 이번 시장 그래서 저도 솔직히 6거래일까지 버티다가 7거래일째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이건 정말 힘든 장입니다 하다가 어저께 와 정말 이건 너무합니다 라는 얘기까지 한 건데 어쨌든 뭐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견뎌야 되잖아요. 견디면 내가 준비한 종목들의 회복력은 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3거래일 정도 하락할 때까지 우리는 수익 잘 냈잖아요. 지난주까지 수익 좋았어. 근데 8거래일 전 그러니까 지지난주가 되겠죠. 지지난주까지 수익을 잘 내다가 지난주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한 시장이었는데 우리는 회복을 좀 더 빨리. 남들은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되고 있을 때 우리는 수익이 보다 빨리 나온다는 겁니다. 좀 더 빨라요. 남들보다. 그게 제가 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대동으로 수익을 좀 보면서 또 하나의 종목이 좀 기분 좋게 올라오고 있어요. 대동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로봇 관련주로 신상이지만 원래 전통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관련주라고 그랬죠. 우크라 관련주. 대동이 상승하면 우크라 관련주도 덩달아서 대동이 오르면 우크라 관련주도 올라야지 하면서 따라 오르는 경향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상승장에선. 그래서 SY도 지금 상승 흐름을 조금씩 타고 있어요. SBS 필살기 그리고 SBS 비즈 108백종 화요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대동을 우크라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 계속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방송에서는 소개해드리고 원래 이 TV 방송에서는 가격 추천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리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장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소개만 해드리고 디테일한 리딩은 우리 고급방에서 해드린다고 그랬고 무료방에서도 이제 모든 종목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 디테일한 리딩은 고급방에서 다 진행했어요. SY, 대동 둘 다. 지금 두 종목 모두 수익 중입니다. 최근 8거래일 연속 하락장이었는데 이 종목들 잘 버텼고 SY는 어제 그제 추가 매수까지 해주면서 오늘 수익권으로 전환됐어요. 빠르죠? 하락은 같이 겪을지 몰라도 회복이 남들보다 빨라. 왜냐면 나는 하락장이 와도 3거래일 연속 하락은 수익 내면서 버티다가 4거래일째부터 이제 남들과 좀 비슷하게 힘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모아놨던 종목이 회복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신상들 회복력 빠르기 때문에 그때 모아놨던 3거래일 이후에 모아놨던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을 빨리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전에 보유했던 종목들이 이제 좀 회복을 해갈 때 우리는 수익으로 전환돼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연휴 끝나고 나면 이 출금 러쉬 이제 끝났죠. 제가 그 얘기했잖아. 월요일날 그 얘기 드렸죠. 이번 주 월요일에 팔아야 오늘 인출할 수 있거든. 그래서 월요일날 의외의 매도세가 계속 나온 거야. 출금 러쉬로. 수급이 붕괴된 거지. 하락장이었고 수급 붕괴되니까 신용 물량 다 반대 매매 나오고 도미노 현상으로 따라락 쓰러진 건데 그것들 이제 어제 오늘 느낀 게 뭐예요? 여러분들 느끼지 않았어? 출금 러쉬 거의 끝났다. 어저께도 생각보다 좀 과도한 하락 나왔는데 오늘은 바로 미장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 지수 1% 가까이 오르고 있죠. 출금 러쉬 끝난 거예요. 대외적인 악재도 분명히 있어요. 중국 부동산 문제도 있고 지금 뭐 JP모건 회장의 기준금리 7% 우려되는 얘기도 나왔고 연준의 계속 매파적인 입장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매를 먼저 맞았고 출금 러쉬까지 얻어맞았기 때문에 출금 러쉬가 끝나고 지금 되니까 어떠냐면 저가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종목들에.
항상 증시에서는 한 가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진 않아요. 악재가 나오면 그 악재가 계속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그 악재가 소멸, 이미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소멸됐다라는 인식으로 저가 매수세가 붙을 때가 있고, 호재 역시 마찬가지예요. 호재가 나와서 쭉 오르다가도 이 호재도 재료 소멸을 인식으로 해서 고평가 논란으로 하락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자의 경우죠.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 연휴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다행이에요. 연휴 기간 동안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가 아닌가? 맞죠? 월화구나. 다음 주 우리 시장 수요일부터인데 다음 주 월화. 이렇게 사거래일을 우리는 회피할 수 있어요. 대외적인 악재를. 장이 아예 안 열리니까. 그래서 이 사거래일 동안 물론 미증시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규칙 반등 나올 수 있지만 어떤 돌발 악재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좀 피해갈 수 있다면 연휴가 끝난 이후에 우리 시장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지금 제일 좋은 건 사실 이 지수 흐름으로 보면 코스닥 지수가 950포인트를 넘어가고 거래소 지수가 2500포인트를 넘어서 뭐 2600, 3000까지 가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원동력이 없어요. 그 지수에 간다면 거품입니다. 전 지금 그 거품이 잘 꺼졌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둘 다 뭐 구분할 거 없이 모두 거품이 존재하는 시장인데 그 거품이 한번 거쳤어요. 그럼 이제 어떨 차례야? 거품이 다시 들어올 차례예요. 그러면 이제 거품이 한 번 더 다시 들어오면 그 거품을 우리는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수는 낮아지고 기존 종목들 하락이 왔겠지만 그 종목 그 하락,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연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열심히 매매를 해봐야 돼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손실 중인 그 종목들, 물론 그들이 반등해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주고 그 종목들로 우리는 시장을 이기는 건 아니고 시장에 적응해 가면서 계속해서 회복을 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휴 이후 시장을 기다려달라고 계속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휴 이후의 시장을 기다리면 됩니다. 사실 이 정도로 과도하게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정말로 과도하게 하락을 했고, 이 정도로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면 어차피 하락이 나온 거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 이 과도한 하락 잘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견뎌냈으니까, 겪었으니까 반등 구간도 우리 겪어야죠. 반등 구간도 한번 맛을 봐야죠. 제 얘기 잘 들어주신 분들 3번 한번 올려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감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8거래일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이 8거래일 연속 하락은 사실 사람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기계나 이걸 견디는 거야. 그래서 기계적인 매도는 나오지. 그게 바로 프로그램 매도고 시스템이 처리하는 매매야. 근데 우리는 시스템이 아니잖아. 우리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게 되겠습니까? 감정이 흔들리는데 8거래일 연속 하락하면 감정이 흔들린다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빡 돌잖아. 난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근데 이 돌아버리겠는 이 시장, 어떻게 보면 우리는 피할 수 없으니까 겪었고, 겪은 다음엔 또 피할 수 없는 즐거운 일, 수익도 겪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오늘 시장 반등하자마자 바로 수익 실현들 나오고 있잖아요.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들도 약간의 반등들 나오고 있는데 만족스럽지 못하죠. 하지만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매도하면서 또 새로운 종목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매도한 종목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 종목들의 추가 매수 자금으로 활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 타이밍과 그 종목 선정은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연휴, 사실 그래요. 연휴 전에 좀 오르다가 아니면 평범하게 진행되다가 연휴 마지막 날 하락하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
근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계속 하락하다가 연휴 마지막 날, 그 연휴 마지막 날이 아니지,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날 딱 연휴 직전에 이렇게 반등해주면 솔직히 약간 희망을 안고 약간 스트레스가 좀 풀리면서 기분 좋게 연휴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연휴는, 이번 추석 연휴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 이 연휴 이후에 10월 4일부터죠. 10월 4일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봅시다. 수익 계속 챙겨봅시다. 아시겠죠?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화이팅 하시고, 이게 시장 하락한다고 해서 내가 누구 욕을 하거든, 한탄을 하든 뭘 하든 나한테 득이 되는 게 1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나한테 일단 득이 되려면 내가 정신부터 차려야 돼. 일단 회복하려면 뭐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뭐든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런 새로운 종목을 산다든가 정리를 한다든가 그런 건데, 새로운 걸 사려고 해도, 제 가지고 있는 종목 정리를 하려고 해도 뭐가 문제냐면 비중이 문제예요. 한 종목에 비중이 실려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종목들을 매수해 두면 여러분 움직일 공간이 생겨요. 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중 5%에 95% 현금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주식을 어제 시작했으면 가능하겠지. 근데 계속 시장에 있던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한 종목만 하는데 떨어질 때 계속 추가 매수해서 지금 오히려 신용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한 종목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락하는 시장에서 시장 꺾였을 때 종목 이거 정리하거나 교체를 한다거나 손절을 아무것도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 걔가 올라줘야 사는 거야. 하지만 10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종목이니까 당연히 현금 비중은 없겠죠. 적을 거야. 그런데 하락장이라서 똑같아. 한 종목을 가진 사람이랑 똑같이 손실률이 발생해. 전체 계좌에서. 한 종목 몰빵했는데 반토막 난 거랑 10종목 샀는데 10종목이 다 반토막 난 거랑 금액은 똑같잖아요. 하지만 10종목은 해결 방법이 있어. 10종목 중에 5개를 정리하고 나머지 5개를 추가 매수해 줄 수 있단 말이야. 단가가 낮아지지. 회복 속도가 그럼 더 빨라요. 이게 주식시장의 진리야.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는 거거든.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 부분에 대한 리딩은 제가 진짜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내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10월부터 아주 제대로 매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수익을 올린다라는 건 좀 웃긴데,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그러니까 뭐랄까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만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우리는 수익 모델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저희 방만의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이 수익 모델로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방 들어오시고 10월 4일부터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까지 카카오 라이브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녹화하는 유튜브 채널 그 돈으로 뭐하니 검색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나오거든요. 거기에 녹화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추석 연휴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좋은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럼 이제 오늘 또 방송을 가요. 장 끝나고 가니까 오늘 장 마감까지 계속 있을 건데, 오늘 녹화 방송이 아마 금요일날 방송이 될 겁니다. 백발백중 필살기. 그것도 약간 특집스럽게, 특별하게 이제 하는 거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되시면, 한번 백발백중 필살기도 시청해 주시고요. 장중에 이제 장 시작할 때, 10월 4일날 장 시작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